자, 학습활동 볼게요. 1번. 보기는 이 희곡의 발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본문과 보기를 토대로 자음과 기임이 처한 현실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보자. 자항의 삶에는 이 서류와 상자뿐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온 정신을 쏟아. 그럼 불평 따위 생기지 않는다고. 진짜? 난 너처럼 굼뜨게 일하는 건 싫어. 아무렇게나 운반해서 그냥 쌓아버리면 간단히 끝날 것을. 너는 상자 하나 옮겨놓고 서류 한 번 보고 상자 2개 옮겨놓고 서류 2번 보고. 난 질렸다고. 이 자항과 기임에 서로 다른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요? 창고 안에서 상자들을 분류하고 싣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죠. 재미없겠죠? 자, 자항은 그런 재미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하고요. 또 성실하죠.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고요. 기임은 어땠나요? 기임은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요. 그다음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2번. 이 희곡에서 운전수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상이 어떠한지 이야기해보자.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고. 이 사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자, 그리고 딸기코와 외눈가를 내가 붙인 별명인데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여기선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부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사의 말 중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 못하진 않을 거야. 이걸 통해서 거대한 사회의 조직의 일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책임감이 부재한 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마지막 장면을 바탕으로 북어대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희곡의 주제를 이야기해보자. 자, 북어대가리의 의미 아까 살펴봤는데요. 방향성을 상실한 채 살아갔던 자항의 모습을 북어대가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었죠. 자, 주제에 현대산업사회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이 희곡과 보기를 비교하여 주제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시가 잘려서 좀 내려가야겠어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란 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북어대가리 희곡 배우고 왔는데 또다시 현대시 한 편이라니. 하하하. 이 시는 잘게 쪼개지 않고요.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지 않고 넘어갈 순 없어요. 읽어봐야 됩니다. 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자, 같이 볼게요.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그래서 보면 그죠? 싶다. 종결 의미가 똑같아요. 유사한 종결 표현이 강조되고 있죠. 뭐뭐 하고 싶다라는 것은 뭘 나타냅니까? 소망, 염원을 나타내요. 무엇을 염원하고 있죠?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시어와 비판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시어가 나타나요.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시어 찾으셨나요?
맞아요. 시퍼런, 무쇠낫, 꼬부랑, 호미.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고요.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비판하는 대상 뭡니까? 네, 플라스틱 물건과 똥덩이에요.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 그 다음에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에요. 비교한다면 공간상의 대비도 있습니다. 대장간의 유혹인데 이 대장간은 전통적이고 어떤 생산적인 공간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홍은동 사거리에 들어선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는 현대적인 공간, 도시적인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산업사회에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 보기와 비교할 때 이 희곡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말해보자. 자, 보기는 시였잖아요. 시는요, 내적 독백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희곡은 등장인물 간의 갈등 속에서 전개되는 어떤 사건. 희곡의 3요소 뭐였죠? 해설, 시시문, 대사.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고2 전국연합 기출문제인데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두 명의 인물로 형상화했다. 자항과 기임이죠. 인간의 정신은 육체를 통제하려고 한다. 자항이 기임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자항의 별명이 뭐였어요? 의붓어미였잖아요. 하지만 육체를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된다. 북어대가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었죠. 작가는 한 인간의 내면으로 상징된 공간에서 이성적 자아를 상징하는 자항과 육체적 자아를 상징하는 기임을 통해 개인의 내면 의식의 붕괴를 무대화하여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좀 어렵나요? 이거예요. 자항은 한 인간의 정신을 의미하고 기임은 육체를 의미한다. 자항은 창고 안에 머물게 되는 인물이었고요. 기임은 창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기임이 떠난 후에 자항은 몸뚱이 없이 머리만 남은 상태. 그것이 북어대가리죠. 그러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잔소리에 대해서 기임과 자항이 대화하는 장면은 무기력한 정신을 일깨우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사실 이 교과서의 지문에서는 잔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잔소리는 무기력한 정신을 일깨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신이 육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자, 두 번째. 기임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자항의 독백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면 의식의 붕괴를 보여준다. 자항이 식탁 위에 남겨둔 북어대가리를 보면서 자항이 혼잣말 하고 있었잖아요. 내면 의식의 붕괴를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 다음 3번. 자항이 머무는 창고를 기임이 떠나는 행위는 한 인간이 정신만 남겨두고 육체를 상실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맞죠? 자항은 한 인간의 정신을, 그다음 기임은 한 인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요. 4번. 자항이 식탁에서 마주하고 있는 북어대가리라는 소품은 육체를 상실해 불완전한 자아로 남겨진 내면의 문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몸뚱이는 없이 머리만 남은 불완전한 자아로 자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기인과 자항이 먹고 자는 생활마저도 함께하는 창고, 동고동락하는 창고라는 공간은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북어대가리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거대한 조직이나 구조 속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찾으셨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깊이 있게 사유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일상을 낯설게 하는 문학 쭈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